물만 잘 마셔도 병원 갈 일이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물의 효능을 알아보고 어떻게 마셔야 더 효과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입니다. 물은 소화, 흡수, 순환, 배설과 같은 대사활동을 원활하게 해주고 몸 안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물은 생명 유지의 근원이자 건강을 지키는 필수 요소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만큼 충분한 물을 마시는 사람보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만성 탈수에 시달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독소를 없애고 건강을 유지하려면 하루 얼마만큼의 물을 마셔야 할까요? 체중과 성별, 나이에 따라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약 1.5에서 2리터를 마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머그잔으로 7, 8잔 정도 되는 양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만큼의 물을 마셔야 하는 이유는 매일 우리 몸에서 이만큼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물을 필요한 만큼 계속 마시지 않으면 만성 탈수로 이어지고 피부가 푸석해지고 각종 신진대사가 잘 안 되고 소화불량, 변비 등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럼 물은 어떻게 보충해야 할까요? 저는 물은 잘 안 마시지만 대신 커피나 차를 수시로 마셔요. 국을 좋아해서 식사 때마다 국을 꼭 먹어요. 국도 물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는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건강 음료이지만 물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차는 예전에는 약처럼 사용이 되었던 기능성 식품입니다. 약이 없던 시절에는 주변에 있는 식물들이 치료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스피린의 성분으로 진통소염 효과가 있는 살리실사는 버드나무 줄기 껍질 성분을 화학 합성한 것입니다. 항암제로 쓰이는 탁솔이라는 약은 주목나무 성분에서 온 것이고 위염약제로 개발된 스틸렌이라는 약의 성분은 쑥에서 얻은 것입니다. 페퍼민트 차는 복통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로즈잎과 같은 장미꽃, 히비스커스와 같은 차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해서 피로회복과 피부 미백 효과가 있고 카모마일은 진정작용이 있어 안정을 취하고 싶을 때 편안히 휴식하는 저녁에 마시기 적절합니다. 그러나 이런 허브차는 장기간 섭취하면 전해질 불균형으로 이어져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여러 연구에서 체중 감소와 암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량의 녹차를 물 대신 마시는 것은 불면증, 칼슘 손실 등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녹차나 홍차는 물론이고 결명자차, 둥글레차, 옥수수 수염차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이 함유된 차를 마시면 그 양의 배만큼의 물을 더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마시는 커피도 건강 측면에서는 활성 성분인 카페인 효과로 인해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커피의 적당한 카페인은 졸음이 사라지고 각성이 되는 것을 도와주지만 과하면 불면과 불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골격근의 운동이 촉진되어 피로감이 회복되지만 과하면 떨림과 경련이 나타날 수도 있고 혈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가고 이뇨작용으로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돕지만 공복 시에는 더부룩함과 위를 자극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마시면 위궤양, 미란성 식도염, 위 식도역류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두통약이나 비만약에도 사용될 정도로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성분이지만 많은 양을 마시면 몸에 무리를 줍니다. 국물을 물 대신 마시면 안 되는 이유는 소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혈액 속에 염분이 많아지는데 혈액의 농도를 정상으로 조절하기 위해 더 많은 양의 물을 마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종 음료수도 당연히 물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음료수에는 당분이 너무 많아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물은 깨끗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물입니다. 정수된 물이나 생수 모두 좋습니다. 맹물이 비리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물에 레몬 한 조각을 넣으면 훨씬 드시기 편하실 겁니다. 물은 마실 때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온도에 민감합니다. 몸속 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우면 장기가 위축돼 제 기능을 못하고 너무 열이 많아도 무기력해집니다.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 소화도 잘 안 되고 설사나 변비가 잦은데 찬물이 들어가면 가뜩이나 정체되어 있는 장이 더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찬물보다 따뜻한 미온수가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도 좋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장에 온기를 불어넣어 잘 움직일 수 있게 돕지만 너무 뜨거우면 식도 등 점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이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은 1리터가 안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필요한 물 섭취량의 절반도 안 되는 양입니다.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물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마시면 좀 수월하게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식사하기 30분 전이나 식사 중에 물을 마시면 소화액이 묽어져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치유하는 모든 물질에서 물은 가장 효과적인 치유 수단입니다. 질병의 대부분은 물이 부족한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식은 호흡기가 나빠져 발생하는 것으로 알기 쉽지만 실상은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합병증입니다. 수분 부족으로 신경 전달 물질인 히스타민이 활성화되면서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성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을 치료의 핵심으로 정의한 벤맨 갤리지 박사는 실제로 천식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물 섭취를 늘리고 나서 병에서 벗어난 많은 사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물은 몸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최고의 약이며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특히 노약자는 탈수로 체내의 수분이 다량 상실되면 장이 상하게 되므로 탈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은 혈액의 점도를 묽게 하여 동맥경화증,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막아줍니다. 그 밖에도 물은 변비를 해소하고 감기를 예방합니다. 그뿐 아니라 술을 마실 때 물을 마시면 간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물을 마셔 소변의 양을 늘려 알코올을 배설하면 혈액 속의 알코올 농도를 줄여 간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물은 알레르기 질병의 원인 물질을 배출하고 치료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물, 간단하고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물 마시기. 자, 지금 따뜻한 물 한 잔 하러 가실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건강 생활을 응원합니다. 화이팅!